담대한 투자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참 시장을 보려면,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ETF를 보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ETF는 트렌디함을 가득 담으면서도 시장 분위기를 빠르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분위기 ETF를 통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운용 부문 김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또 오랜만에 뵌 만큼 시장 큰 그림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벌써 또 4월이 끝나가요. 네, 4월 한 달 그렇습니다. 동안 ETF 시장에서 개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게 있지 네네. 않을까 싶은데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는 늘 그 ETF 개인 순매수 동향을 정리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이제 개미 투자자라 불리우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아주 스마트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도 1등부터 10등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유동성이 되게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9위부터 10위까지는 다 미국 익스포저 상품들이 다 9위에서 10위까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표지수, 미국 장기채권, 미국 인컴형. 그래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으로의 관심이 아주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첫 번째 1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CD ETF가 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1,646억의 한 달 동안 개인 순매수가 크게 일어났는데요. 현재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직 이렇게 선택하시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GPU의 메인인데 엔비디아가 저번 주 금요일 날 10% 빠졌다가 월요일 날 또 4% 올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찾기 힘든데 이럴 때 파킹 통장용으로서 CD금리 ETF가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고요. 파킹 통장용 ETF라고 한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 절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수익성. 초단기 금리인데 높은 수익성을 확정해 줘야 된다. 세 번째가 환금성. 바로 샀다가 바로 파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모든 연금 계좌, 퇴직연금 계좌, 개인연금 계좌까지 다 활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하는 것이 CD금리 ETF 같고요. CD금리 ETF는 자세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개인 순매수가 가장 많은 게 이제 S&P 500, 미국 S&P 500 대표 지수죠. 그리고 나스닥 100도 많은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3위로 되어 있는데 1,137억.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지수가 미국의 고우량 배당주 코카콜라라든지 파이자라든지 GE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100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3.5%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P 500보다는 S&P 500의 배당률은 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따지고 보고 그리고 어떤 그 종목의 퀄리티를 본다고 해도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100이라는 지수를 추정하는 ETF 굉장히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투자가들,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을 언제로 확정할지가 너무 어려운 건데요. 그렇다 그러면 맹목적으로 금리가 인하를 할 거야. 그래서 장기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버퍼를 줄 수 있는 배당이나 분배를 줄 수 있는 상품과 같이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 프리미엄 액티브 요거는 연에 한 13, 15% 드리는데요. 이 상품을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도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위부터 10위까지 다 미국 익스포저.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CD금리 ETF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말은 사실 몇 주 전 출연 때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거엔 여전히 변함없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어쨌든 간에 갈 바를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하, 아까 말씀드린 인하가 예상이 되지만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파킹 통장용 그런 상품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4월에 사랑받은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요즘 트렌드를 보면요.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네. 일본의 경우에는 34년 만에 엔화가 고점을 높였어요. 엔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일본이 올렸잖아요. 17년 네네. 만이었는데 네. 근데도 엔저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고민이 좀 깊습니다. 일본 시장에 그렇죠.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예. 일단은 오늘 보니까 이제 155.2엔 그리고 이제 그 심리적 지지선이 170엔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3월 19일 날 17년 만에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모든 전문가들은 이제 엔고가 될 걸 예상을 했는데 네. 반대로 지금 34년 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3월 말에 동경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금융 전문가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분들도 이렇게 엔저가 극대하게 될 거라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엔고로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그분들하고 얘기 나눈 느낌은 일단은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똑같은 미팅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엔고가 되고 달러가 저가 돼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들이 보면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인데 여전히 이제 미국은 그 수요가 아직 굉장히 많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이런 지경학적인 지금 충돌이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이.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글로벌 공급망이 허물어지면서 일본의 어떤 역할이 더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엔고가 되더라도 3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인된 부분은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한 지금 이제 4만원, 니케이 200이 4만원 찍고 지금 약간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큰 우려는 필요치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일본 투자자들의 다변화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작년에 이제 일본이 엄청나게 니케이 250이 많이 올랐는데 20% 이상 올랐는데 그게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외국인과 그리고 BOJ나 아니면 후생기금 같은 연기금이 이제 끌어올렸는데 작년 12월에 우리나라의 IS와 같은 니사라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3개월 동안 한국 원화로 15조 원이 들어왔어요. 돈이. 세금 혜택이 크다 네. 보니까. 근데 그 15조 원의 자금 중에서 90%가 일본 주식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 일본 분들도 다 미국의 그 펀드나 미국의 주식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현재는 이제 약간의 오른쪽으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 경제나 경기 측면에서 보신다 그러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일본에 있는 금융 관련된 관계자들도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려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어디서 투자의 기회를 발견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일본 관련한 ETF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계속 패널분들, 제 앞에 있던 분들을 네. 얘기하니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과가 나고 마이너스 된 상품들은 이제 살 타이밍이다라는 분들이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저 또한 똑같은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N이 지금 심리적 지지선이 170엔이거든요. 근데 지금 155점까지 계속 밑으로 극엔저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일본 N 관련 ETF들을 조사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유일하게 타이거 일본엔 선물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ETF 그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시면 마이너스 2.80%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제 아주 지금 극단적으로 더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 그러면 일본 N 관련해서는 이제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뭐 1,378억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하면 또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전체의 소재 부품의 70%를 또 TSMC 공장까지도 일본에 지금 지은다는
얘기가 확정이 됐는데요. 타이거 일본 반도체 팩셋이라는 ETF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 지수 원래 저번 달까지 20%였거든요. 타이거 니케이 225가. 근데 네. 지금 9%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일본은 지금 현재의 전에 30년간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지면 매수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일본 리츠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본 N선물 ETF를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무엇보다 TSMC 공장 일본에 건설 예정인 소식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기회도 엿볼 수 있다라는 ETF 안에서의 투자처를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 본부장이었는데요.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